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여전한데요. 무죄 판결 사유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 여중생과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네. 성폭행이 아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네. 우선 이 사건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가 이 여중생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당시 여중생이 만 15세일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조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니 이 여중생과 연예인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 여중생은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여중생은 가출을 해서 이 조 씨의 집에서 한 달 가까이 동거를 하기도 했고 예. 말씀드렸던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고요. 이후 이 여중생이 이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이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는 당시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이 이 부모 또래인 조 씨를 이성으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아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 예. 2심에서는 징역 9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4년 기소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이 여중생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조 씨를 계속 면회를 갔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두 사람이 만나오기도 했고, 예. 또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도 계속 보냈고, 또 조 씨의 구속 기간 동안 이 여중생이 조 씨의 집에 몰면서 이 조 씨의 아들까지 돌보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자 이런 사실들을 들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여중생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2심 재판, 즉 징역 9년을 선고한 이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네.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것이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에는 성행위는 있었는데 네. 이 성행위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있었느냐, 네. 아니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했느냐, 네네. 이것이 사실 다투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워낙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른 증거는 없었는데요.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황들, 즉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네. 이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증거가 없다 보니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런 말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우리 현행법 체계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행법상 이 처벌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모두 강자가 들어가죠. 예.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이 반면 강간의 반대 개념으로 일본식 어투긴 한데요. 화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화간의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네. 그렇다면 5살, 10살이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처벌 안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반대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현행범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 즉 합의가 있었느냐 여부로 처벌을 하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연령을 만 13세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 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원칙, 즉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몇 년 전에 소위 원조교제라는 것도 유행을 하곤 했죠. 네, 네. 이렇게 내가 좋아서 했다 하면 처벌이 안 되니까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예. 이 이제 원조교제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렇다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가? 네, 네. 이는 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건 없건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 즉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무조건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것입니다. 네. 그 기준으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네. 일단 성행위 당시 해당 여중생은 만 15세로서 이제 만 13세가 넘은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고 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원칙이 적용되어서 네. 성행위 당시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요. 네, 네. 대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즉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일반인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법감정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만 13세면 이제 중학생 정도 나이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성관계의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미성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5세라든가 혹은 그 이상이라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해야겠죠.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이 검색어에 조두순이라는 석자가 검색어에 떠 있었던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조두순 사건, 이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 역시도 이러한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이 조두순이라는 자는 아동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재판부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복역 중이고 예. 2020년이면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2, 3년 후면 이 위험한 범죄자가 다시금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과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형량을 올리자는 청원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한번 확정된 판결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네.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 이를테면 이 본래의 재판이 위법한 것이 명백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었을 때만 이제 재심 청구가 허용이 되는데요. 네. 이 역시도 이 피고인을 더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다 보았을 때 이 조두순의 형량을 가중시키기 위한 재심은 이제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신데, 근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서 과연 12년형이 적절한 것인가, 형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검찰은 이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이 조두순이 전과 18범이라는 점을 들어서 예.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예. 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이고 예. 또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서 형을 감형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12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감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이를 감형한 건 좋은데요. 예. 뭐 우리 형법을 보면 이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이제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을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이 감해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요. 50년 이하인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주치 감형을 좀 폐지하자 이런 청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 형법 규정상 명문으로 이제 주치 감형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형법 10조 2항을 보면은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예. 이제 여기서 음주 만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느냐 마느냐, 즉 해석의 문제이고 사법 정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법원은 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 이를 이제 심신미약으로 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부터는 네. 재판부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좀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예. 이를 일부 인정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그 인터뷰 기사도 봤었는데 보복하는 그 보복 등의 2차 피해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조두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조두순이 자신들을 찾아와 보복을 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두려움을 표시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 조두순과 같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네.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 정보가 5년 동안 공개가 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이 피해자가 사는 곳에서 거주한다거나 네. 혹은 뭐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은 뭐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거 법무부가 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네. 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감옥이 아닌 다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소위 보수용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 법제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네.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가구업체 한샘 신입 직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한샘이나 또 뭐 현대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기업 내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경직되고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수평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대 조직처럼 상사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문화. 거기다가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취업을 해서 들어갔는데 상사의 어떤 지시를 거절했다가 속된 말로 상사에게 찍혀서 회사 생활에 꼬일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부당한 일도 많이 쉬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역시도 이제 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네. 기업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또 뭐 법조인이 된 후에도 뭐 자문한 회사라든지 네. 뭐 조직의 술자리 등에 초대받아서 네. 참석한 적이 뭐 제법 되는데요. 예,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가끔씩 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야 과거에도 많았지만 네. 이제야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회사나 조직의 경직된 문화, 잘못된 문화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네, 제가 과거에도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고요. 네네. 또 지금도 사실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성범죄는 성행위 등이 있느냐 여부는 대부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동의가 없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는 네. 일단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수치심 때문에 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거나 증인 확보하기 위해서 네. 혹은 이제 요즘 휴대폰 기능이 좋죠. 예. 녹음을 하시거나 녹화를 하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각종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예.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있냐 없냐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곧바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고 네.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이 피해자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범죄가 아닌가요? 이른바 신상 털기, 이게 2차 피해 낳는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네, 범죄입니다. 예, 과거에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이 소위 신상 털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무척 긴데 네. 일명 정보통신망법상 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이렇게 형사처벌 받으시고 더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역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선의가 의도치 않은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네티즌 수사대들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의인 점은 그렇지만은 예.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네. 절차적인 부분도 조금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